안녕하세요. 제2의 인생 황혼이혼의 진행자 이종윤 변호사입니다. 치열한 삶을 이겨내고 맞은 인생의 황혼기, 여생의 행복한 동행 대신 이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제2의 인생 황혼이혼에서는 황혼의 부부가 왜 이별을 결심하는지, 그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문제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알아보며 법률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준비한 주제는 바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입니다. 민법은 이혼 사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840조 제3호와 4호에 규정되어 있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즉 부당한 대우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배우자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부모님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상황은 노년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특히 황혼기에 접어들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은퇴 후 경제적 스트레스나 건강 문제 등으로 부부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당한 대우라는 법적 개념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이 부당한 대우가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남편이 저를 항상 무시하고 폭언을 일삼아 왔습니다. 결혼 생활 40년을 참아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아내가 제 어머니를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냉대합니다. 어머니는 이제 90이 넘으셨는데 마지막 여생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혼할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가 저를 늘 구박하고 남편은 이를 방관만 하는데 남편은 어머니가 늙으셔서 그렇다 하면서 저한테 참으라고만 합니다. 자녀들도 다 성인이 되어 독립했고 저도 이제 60대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참고 살아야 할까요? 이런 것도 부당한 대우가 될 수 있나요? 제가 퇴직금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한 이후 아내가 저를 무능력자라고 계속해서 부르면서 모욕감을 줍니다. 매일같이 돈 못 버는 남편, 실패자라는 말을 들으면서 살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혼할 수 있나요? 이와 같은 의뢰인들의 질문들을 자주 받고는 합니다. 특히 황혼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수십 년간 참아왔던 갈등이 은퇴 후 더 심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러한 부당한 대우가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되고 또 어떤 경우에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황혼기에 특별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실제 판례의 사례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겠습니다. 먼저 우리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총 6가지 사유를 들고 있지요. 부정행위부터 해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까지. 이 중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제3호와 4호입니다. 즉,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리고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심히 부당한 대우란 무엇일까요? 법률에서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원의 판례를 통해 그 의미를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로 법원은 심히 부당한 대우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란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서 단순한 부부간의 불화나 갈등을 넘어서는 정도의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없는 정도라는 기준입니다. 이는 시대와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겠죠. 과거에는 참아야 한다고 여겨졌던 행위가 현재에는 부당한 대우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소개해드리는 판례와 사례들에서 이 판결이 어느 시점에 선고된 판결인지 아실 수 있도록 선고 시점에 대해서도 최대한 같이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지점에도 주목해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당한 대우의 유형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체적 학대, 폭행, 구타와 같이 신체에 위해를 직접적으로 가하는 행위겠지요. 둘째, 정신적 학대, 모욕이나 협박, 무시, 비하 발언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경제적인 학대가 있을 것입니다.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거나 지나치게 궁핍한 생활을 강요하는 경우가 될 수 있겠지요. 네 번째로는 성적 학대가 있습니다. 무리한 방식 또는 횟수의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또는 거부하는 행위. 각 유형별로 구체적인 사례와 판례를 통해서 어떤 경우가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신체적 학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체적 학대는 가장 명백한 부당한 대우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폭행이나 구타는 거의 대부분 이혼 사유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황혼 이혼 부부의 경우 장기간 지속된 폭력은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자녀들이 성장을 해서 독립한 이후에도 계속되는 폭력적인 행위는 노년기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건강의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1986년 중요한 판결을 선고하였는데요. 이 사건에서 남편은 처와 혼인한 이후 처가 지참금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배우자를 구타했습니다. 상해가 발생할 정도였으며 심지어는 배우자인 처의 친정아버지에게까지 행패를 부렸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05년에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에서는 남편이 술에 취해 아내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심지어 칼로 위협한 사례에 대해서 남편이 20년 넘게 음주를 할 때마다 폭행을 빈번하게 행사하였으며 자녀들 앞에서도 배우자에게 서슴없이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장기간에 걸친 신체적 학대는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으며 특히 고령의 배우자에게는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히 주목할 사례로 서울가정법원은 1970년대 선고한 판결에서 이 사건은 며느리가 자녀들과 공모하여 고령의 시어머니를 폭행하고 냉대하여 결국 집에서 쫓아낸 사건이었는데요. 법원은 이를 명백한 직계 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라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 사례는 배우자뿐 아니라 직계 존속에 대한 신체적 학대도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었습니다. 또한 장인, 장모에 대한 신체적 학대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남편이 장모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찬 행위 역시 부당한 대우로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비록 오래전의 판결이기는 한데요.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한 신체적 학대가 이혼 사유가 된다는 원칙을 확립한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신체적인 접촉이나 일부 폭행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서 모든 행위가 다 부당한 대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간의 일시적인 다툼 과정에서 가벼운 몸싸움이 있었던 정도라면 그것만으로는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행위의 정도, 빈도, 그리고 상황,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도발이나 공격에 대한 방어적인 행위인 경우에는 부당한 대우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시어머니가 먼저 욕설을 하면서 며느리의 머리채를 끌어당기자 며느리가 돌발적으로 시어머니의 손등을 물고 가슴을 밀어 상해를 입힌 사례에서 며느리의 행위를 이혼에 있어서 부당한 대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황혼 부부 간의 신체적 충돌은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노년기에는 신체적 저항력이 약해져 작은 충돌도 심각한 상해가 발생할 수 있고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더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노년기 부부의 신체적 학대에 대해서
그 특수성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정신적 학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정신적 학대는 신체적 학대보다 그 증명이 어렵지만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특히 장기간에 걸친 모욕, 무시, 비하 발언은 심각한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혼기에는 이러한 정서적 학대가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자존감 하락, 우울증, 불안장애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법원은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인격을 모독하고 무시하는 언행을 한 경우 이를 부당한 대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를 항상 바보, 멍청이라고 부르면서 비하하고 친구들 앞에서 지속적으로 망신을 주는 행위, 혹은 아내가 남편의 직업이나 경제력을 지속적으로 비하하고 무시하는 행위는 정신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례는 배우자의 자살 위협이나 협박과 관련된 것입니다. 대법원은 1990년 선고한 판결에서 중요한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남편은 혼인 초부터 처가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트집을 잡아 지속적으로 학대했고 이혼을 요구하면서 이혼해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고 협박을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실제로 2차례에 걸쳐 농약을 마시는 소동을 벌였고 결국 이를 견디지 못한 처가 집을 나와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재판상 이혼 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살 위협은 상대방으로부터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죄책감을 주는 형태의 정서적 학대로 특히 황혼기에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노년의 배우자가 이러한 위협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로서는 심각한 불안장애나 우울증이 생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모든 자살 시도나 위협적인 발언이 항상 부당한 대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1986년 판결에서는 조금 다른 입장을 취했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부부가 함께 양도납을 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를 남편이 아내의 개인 채무로 떠넘기자 아내가 이에 격분하여 실망하고 2차례에 걸쳐 자살을 시도한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경우 상대방에 대한 억울함과 실망에서 비롯된 자살 시도는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자살 시도의 동기와 맥락이 중요하게 고려되었기 때문이겠지요. 언어적 학대도 정신적 학대의 주요 형태입니다. 지속적인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 위협적인 언사는 상대방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이 될 수 있고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제와 고립 형태의 정신적 학대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출을 제한하거나 친구나 가족과의 만남을 금지하는 등 사회적 관계를 통제하는 행위 역시 정신적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한 이후에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진 황혼기의 부부 사이에서는 이러한 통제 행위가 더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정적인 발언이나 태도가 정신적 학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일상적인 다툼이나 의견 차이, 감정적 표현 등은 정신적 학대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행위의 빈도, 강도, 지속기간, 그리고 피해를 입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미친 영향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행동이 원인이 된 경우에 그 맥락을 같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1986년 판결에서 남편이 혼외자를 출산하고 불륜관계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이를 두둔하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다리를 물자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행위는 부당한 대우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청구인의 귀책 사유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없어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이 사건에서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1988년 판결에서도 유사한 원칙을 적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처가 시어머니에게 보인 불손한 태도가 문제가 되었는데요. 다소 불만스럽게 시어머니를 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남편이 다른 여성과 내연관계를 들킨 와중에 처를 무참히 구타해서 피를 토하고 실신할 정도로 폭행을 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시어머니에 대한 불손한 태도가 부당한 대우라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례들은 정신적 학대를 판단할 때 그 행위의 맥락과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황혼 부부의 경우 수십 년에 걸친 관계의 역사와 권력 관계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제적 학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경제적 학대는 배우자의 경제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지나치게 궁핍한 생활을 강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경제적 불안정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형태의 학대는 황혼 이혼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은퇴 이후에 수입이 감소하는 시기에 재정적인 학대가 발생하면 피해 배우자는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 더 큰 곤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학대의 대표적인 사례로 대법원이 1975년에 선고한 판결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편이 처에게 썩은 사과 개짝을 연료로 사용하도록 하고 시장에서 주워온 무나, 배추, 우거지로 반찬을 만들도록 하는 등 남편의 수입에 비해 지나치게 내핍한 생활을 강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세탁이나 집안의 모든 힘든 일을 처 혼자서 하도록 하고 시누이 등 다른 가족들은 이를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지나친 내핍 생활과 노예적인 가사노동으로 표현하면서 명백한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는 것을 넘어서 배우자의 경제력에 비해 불합리하게 궁핍한 생활을 강요하고 육체적 노동에서도 불평등을 강요하는 것이 부당한 대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황혼기에 건강 상태가 악화되기 쉬운데 이러한 상황에서 과도한 노동을 강요하는 건 역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단순히 검소한 생활을 하는 것만으로 경제적 학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1999년 선고한 판결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여주었는데요. 이 사건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생활비를 적게 주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도록 했고 가부장적 권위로 대했으며 고령이 되어 아내를 이유 없이 의심하는 언행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례에서 중요한 쟁점을 고려했습니다. 남편은 스스로도 절약하는 생활을 하여 약 18억에 상당하는 재산을 모았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어마어마한 재산이겠지요.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는 언행이나 알몸으로 집안을 돌아다니는 행동은 고령으로 인한 정신장애 증상에 기인한 것이었다 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부부의 나이가 각 75세와 83세로 고령인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원은 남편이 아내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경제적 학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생활 수준만이 아니라 배우자 본인의 생활 방식, 그러니까 스스로도 절약을 하고 있는지와 같은 사정, 경제적 성과, 재산을 얼마나 형성하고 있는지, 또한 나이와 건강 상태, 몇 살인지, 또 정신적인 증상이 있지는 않은지 등 부부의 다양한 사정과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혼기 부부에게 경제적 학대는 특별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경제 활동이 줄어들거나 중단된 시점에서 배우자에 의해 경제적 자유가 제한되면 노후 생활 전체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황혼이혼을 고려하는 많은 분들이 경제적 독립 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장기간 경제적 학대를 당해옴으로써 배우자는 이혼 후 경제적 자립이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 학대의 다른 형태로는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거나 배우자의 수입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 재산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배우자 모르게 공동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등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황혼기에는 퇴직금이나 연금 등 노후자금을 배우자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투자에 활용해서 실패를 하는 경우 등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경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제적 학대 사례를 판단할 때 행위의 지속성, 배우자의 경제력, 생활 수준과 가치관, 건강 상태,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단순한 절약이나 일시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은 부당한 대우로 보기 어렵지만 배우자의 건강, 기본적인 생활을 위협할 정도의 경제적 제한은 부당한 대우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제 민법 제840조 제4호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840조 제4호는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존중되는 가족의 가치인 효사상을 반영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대법원은 1947년 판결에서 남편이 장모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찬 행위를 부당한 대우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1958년 판결에서는 남편이 실제로는 처의 친정어머니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고소를 한 행위를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중대한 모욕으로 보아 이혼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부모나 장인 장모와의 갈등이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시부모가 먼저 며느리를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 며느리의 대응이 일정 정도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1959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시모와 시누이의 심한 학대로 고막이 파열되는 상해까지 입고 유아마저 빼앗긴 채 친정으로 돌아간 며느리가 유아 사망 소식을 듣고 격분하여 시모에게 욕설을 한 행위는 사회관념상 용인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직계존속에 대한 대우가 부당한지 여부는 그 행위의 원인, 경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황혼이혼에서 부당한 대우의 판단을 할 때 고려될 만한 몇 가지 특수한 요소들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랜 혼인 기간 동안의 행동 패턴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 초기부터 지속된 부당한 대우는 단발적인 사건보다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둘째, 배우자의 나이와 건강 상태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고령이나 질병으로 인한 행동은 때로는 부당한 대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999년 판결에서 법원은 남편의 의심하는 언행이 고령으로 인한 정신장애 증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부당한 대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경제적 의존도와 노후 대책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특히 경제력이 없는 배우자가 노년기에 이혼할 경우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원은 이를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넷째, 자녀들의 성장과 독립 여부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부간의 문제에 더 집중하여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사례를 통해 황혼이혼에서 부당한 대우가 어떻게 판단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 사례에서 67의 아내와 70살의 남편은 45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2명의 자녀가 있었고 모두 성인이 되어 독립을 한 상태였습니다. 아내는 전업주부로 평생 가사와 육아를 담당했고 남편은 공무원으로 정년 퇴직 후 연금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초기부터 아내에게 폭언과 무시하는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당신 아무것도 모른다. 집안 망신이다. 바보 같은 년과 같은 발언들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친구들이나 친척들, 자녀들이 있는 앞에서도 아내를 비하하고 비난하는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아내는 자녀들을 생각해서 이런 상황들을 수십 년간 감내해 왔지만 내면에는 깊은 상처들이 계속 쌓여갔습니다. 남편의 정신적인 학대는 은퇴 이후에 더욱 심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집 안에서 아내와 함께 지내면서 아내를 감시하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습니다. 아내가 외출을 할 때마다 어디에 가는지 따져 묻고 귀가 시간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고성을 지르며 화를 냈습니다. 또한 가사일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아내를 지적하고 비난했습니다. 식사 준비가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밥 하나 제대로 못하는 아내라고 무시했고 집안 청소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남편이 아내의 사회적인 활동을 심하게 제한했다는 점입니다. 아내는 답답한 집안에서의 생활에 이제 탈출구를 마련하고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사회활동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당신 나이에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냐, 창피하게 그만둬라고 비난했고 아내가 주 1회씩 참석하던 평생교육원 활동도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방해를 하였습니다. 심지어 오랜 친구들과의 만남도 통제하였고 아내는 점점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갔으며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 남편과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자 정서적으로는 더욱 고갈되어 갔습니다. 아내는 점차 우울증 증상이 발현되었고요. 병원 진료 결과 심리상담이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정신병원 다니는 미친 여자라고 하면서 배우자를 힐난하였습니다. 결국 아내는 자녀들이 독립하고 결혼까지 다 한 상태에서 더 이상 남편과 살면서 자신을 위하는 삶을 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남편은 자신의 행동이 단순히 부부간의 다툼에 불과하며 45년간의 혼인관계를 파탄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연금이 유일한 수입원이기 때문에 이혼할 경우 아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아내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가 장기간에 걸쳐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일상생활에서 지나친 간섭과 통제를 한 것은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없는 정도의 정신적 학대에 해당한다. 특히 이러한 행위가 수십 년간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남편의 잘못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인정하면서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원고가 정신적 고통으로 우울증을 앓게 된 사실이 의학적으로 확인되었으며 피고는 이에 대해서도 비난과 조롱을 지속하였다. 현대 사회에서 배우자의 인격과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은 혼인관계의 기본적 의무이며 이를 장기간 위반한 피고의 행위는 부당한 대우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적 문제와 관해서는 원고가 45년간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면서 피고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했으므로 재산 분할 및 공무원 연금 분할이 가능했고 판결을 통해 원고의 노후 역시 안정적으로 보장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신체적 폭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친 정신적인 학대가 재판상 이혼 사유인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아내의 심리적 건강이 침해된 점, 사회적 활동이 극도로 제한된 점, 인격과 존엄성이 지속적으로 훼손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는 63살의 아내와 65살의 남편의 일이고요. 38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해온 사례였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남편의 어머니와 함께 살았고 아내는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가사와 육아를 담당했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의 회사원으로 근무하다가 정년이 되어서 퇴직을 했고 이 사건 소송이 있을 당시에는 부동산 임대 수입으로 꾸준한 수익을 얻으면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제 아내에게 지속적으로 심한 언행을 했던 것이 이 부부의 큰 문제였는데요. 네가 만든 음식은 개돼지도 안 먹는다고 음식 솜씨를 비난하기도 하고요. 청소가 미흡할 때는 장님이냐, 먼지 안 보이냐 라고 하기도 했고 손주들 앞에서 며느리를 무시하면서 너의 엄마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공부를 못했다 라고 얘기도 하고 또 그 며느리의 친정인
사돈들을 비하하면서 못 사는 집 딸이라 예의 범절도 못 배웠다라는 발언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심각했던 것은 시어머니가 집안의 재정을 통제하려고 했던 것인데요. 남편이 매달 가져오는 월급과 생활비를 시어머니가 관리하면서 아내에게는 최소한의 용돈만을 지급했고 심지어 아내의 개인적인 지출마저도 일일이 간섭을 해왔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친정 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리려고 할 때도 네 집안에만 퍼주려고 한다고 며느리를 비난하였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이러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는커녕 방관하였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아내에게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해를 해야 된다. 참는 것이 며느리의 도리다라고 하면서 아내에게 인내를 강요하였습니다. 아내가 시어머니의 언행에 대해서 남편에게 속상한 마음에 항의를 할 때면 어머니를 모시는 것도 못하면서 무슨 배우자라고 할 수 있냐고 아내를 비난하기도 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점점 고령이 되어가면서 건강이 악화되고 결국 치매 진단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내의 시어머니에 대한 부담은 더욱 커졌고 또 한편으로 시어머니의 언행은 더욱 공격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인지기능이 저하된 시어머니는 때로는 아내를 도둑으로 오인해서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 음식에 독을 넣었다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였습니다. 아내는 자신도 이제 60대에 접어들어서 체력이 예전 같지 않고 24시간 간병을 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요양원에 시어머니를 모시자고 했지만 남편은 절대 안 된다고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는 것은 불효자나 하는 짓이라고 하면서 반대하였습니다. 대신 아내에게는 헌신적인 간병을 요구하면서 자신은 어머니를 돌보는 일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주말만 되면 친구들하고 모임을 하거나 골프를 가는 등 아내와 시어머니만 집에 남겨둔 채로 이제 외출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아내분은 우울증과 또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고 결국에는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아내의 고통을 알아주기는커녕 전혀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아내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요.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아내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원고는 오랜 기간 피고의 모친으로부터 일상적인 모욕과 비난을 받았음에도 피고는 이를 방관하고 오히려 원고에게 인내만을 요구했다. 배우자의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상황에서 상대 배우자가 이를 방치하고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피고의 모친이 치매 진단을 받은 후에도 피고는 간병의 책임을 원고에게만 전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원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된 점이 인정된다. 부부는 서로 돕고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직계 존속의 간병과 돌봄 역시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책임이다. 원고의 나이가 이미 63세에 이르러 자신의 노후를 위한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불합리한 부담을 계속 강요하는 것은 원고의 노후의 행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원은 또한 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남편 명의의 부동산 일부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임을 인정하여 아내에게도 적정 비율의 재산 분할을 인정하였으며 별도의 위자료를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 자체뿐만이 아니라 남편이 이를 방관하고 아내를 보호하지 않은 것도 부당한 대우로 인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배우자는 직계 존속의 부당한 행위로부터 상대 배우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황혼기에 부부에게는 각자의 노후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행위는 부당한 대우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부당한 대우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정신적 학대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사의 소견서, 상담 기록, 녹음, 목격자의 증언 등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자신에게도 귀책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당한 대우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응이었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셋째, 부당한 대우의 시기와 기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발생했고 이후에 개선된 행위라면 현 시점에서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넷째, 노년기의 특수성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건강 문제나 성격 변화가 부당한 대우로 이어진 경우 법원이 이를 고령자의 질병이나 정신 상태로 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황혼기에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이혼까지 가지 않고 부부관계를 원만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들은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첫째, 부부간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필요하다면 부부 상담이나 가족의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셋째, 노년기의 스트레스 요인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건강 문제, 경제적 불안 등은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공동의 대처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넷째, 독립적인 사회적 관계와 취미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배우자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사회적 지지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부당한 대우가 지속된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황혼기 부부관계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대우는 몇 가지 특수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는 것이 황혼이혼을 고려할 때 중요합니다. 첫째, 황혼기에는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은퇴 후에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배우자와 함께 보내어 기존에 있던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없던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동안 직장 생활로 인해 표면화되지 않았던 갈등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둘째로는 신체적 건강의 문제, 정신적 건강의 문제가 부당한 대우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노화와 함께 나타나는 건강 문제, 특히 치매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 건강의 문제는 배우자의 행동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경제적 불안정이 부당한 대우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수익 감소로 인해 경제적인 스트레스를 겪게 되면 부부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넷째, 황혼기에는 자아실현과 독립성에 대한 욕구가 강해집니다. 자녀 양육이라는 공동의 과업이 끝나고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삶을 살고자 하는데 이러한 욕구를 인정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에 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은 시대상에 따라서 변화해 왔습니다. 과거에는 신체적 학대나 명백한 폭력적 행위가 아니면 부당한 대우로 인정받기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정신적, 경제적 학대도 중요한 이혼의 사유로 인정받는 추세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적 학대의 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모욕이나 폭언이 극도로 심각한 수준인 경우에만 인정이 되었는데 최근에는 장기간에 걸친 인격 무시, 통제, 고립과 같은 사유도 부당한 대우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성 역할과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 변화가 법원의 판결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시부모를 모시는 며느리의 역할이나 가장으로서 남편의 권위가 강조된 경우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평등한 관계와 상호 존중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또한 노년기의 삶의 질과 행복 추구권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와 함께 노년층 삶에 대한 기대와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황혼 이혼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와 법원의 변화에 대해서 고려해서 자신의 상황을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인 부당한 대우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부당한 대우는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학대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것이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없을 정도여야 합니다. 특히 황혼이혼에서는 오랜 혼인 기간, 배우자의 나이와 건강 상태, 경제적 의존도, 자녀의 성장 여부 등 다양한 특수성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 오늘 여러 판례와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점은 황혼기에 부당한 대우를 참고 견디는 것을 반드시 최선의 선택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랜 세월 함께했다는 이유만으로 인격적 존엄성을 훼손하는 관계를 계속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자녀의 양육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완수되었기 때문에 황혼기에는 더욱 자신의 행복이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선택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은 인생의 중대한 결정이므로 충분한 고민과 준비 역시 필요합니다. 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오랜 세월 함께해온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는 것은 비단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결정을 하시기 전에 진솔한 대화와 진심 어린 이해로 서로를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그래도 할 수밖에 없는 결심이라면 저희 제2의 인생 황혼이혼이 올바른 선택을 돕는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